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네, 오늘은 설 특집으로 오늘은 피해야 될 여자가 아니라 반드시 잡아야 될 여자? 이런 여자가 있으면 연애나 결혼으로 잡아야 될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경제관념이 없는 여자 피하셔라, 피해의식이 있는 여자를 피하셔라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사실 경제관념이 있고 피해의식이 없는 것만 해도 대단한 자질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가 피해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피해의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의식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피해의식만 없어도 사실 예민한 반응이나 감정적 대응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나 연애를 할 때도 좋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말고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득의 50% 이상 저축하는 여자.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50%보다 못 모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여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주제가 무조건 잡아야 되는 여자잖아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좋은 사람을 볼 때 제가 만났었던 친구들은 대부분 소득의 50% 이상 저축하는 여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허영이나 허세가 없는 친구들이 많았고 자기가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고관념이 건전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여성분들이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이 됩니다. 보통 소비 관련해서 마케팅에서 감정을 건드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제대로 저축을 할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즉흥적이거나 메타인지가 안 되는 여성인 경우에 소득을 쉽게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당연히 저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사실 좋은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평소에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말과 행동이 즉흥적이고 메타인지가 안 되면 당연히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떤 행동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모든 것의 결론을 감정으로 회귀시켜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걸 잘못했는데 남자가 뭐 이 부분을 지적을 하거나 뭔가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성적이지 않고 이런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남자는 나를 안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연애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현재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 사람의 어떤 감정적 성향이나 이런 걸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소비, 그 사람의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이성적인지 감성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무슨 MBTI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T성향, F성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객관적인 판단에 있어서 이걸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걸 볼 수 있는 지표가 그 사람이 벌고 있는 돈의 저축률이 상당히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소비하고 있는 패턴이나 저축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하루 일과까지도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자가 얼마나 좋은 여자인지 더더욱 깨닫게 되거든요. 주변에서 결혼하신 남성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이성적이고 그래도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화나는 부분이 있어도 즉시 발산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성적인 여자가 굉장히 좋은 신부감이고 이성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요소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저축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 이성이 감성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소비가 절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자산 상태 등을 보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감정적으로 살고 있는지 이성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지원을 당연시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제가 뭐 감사할 수 있는 여자가 굉장히 좋은 여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평소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여성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요즘에 스탑럴커라고 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아보려면 평소 그녀에게 가장 무한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언가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면은 좋은 여자를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들을 만날 때 항상 궁금해하고 물어봤던 게 여자친구가 부모님에게 받은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당연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많이 봤었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대놓고 물어보지 않고 간접적인 질문들을 해서 알아보긴 했지만 그래서 부모님의 지원을 당연시 여기고 있으면은 이거는 100%는 그렇진 않겠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생겼을 때 당연히 부모와 같은 사랑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과 지원을 기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의 사랑 수준을 남편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기준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조건 없는 부모의 지원과 사랑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은 결혼했을 때 이를 받을 수 없으면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스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여자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더라도 되게 감사하고 이거를 지원받았으니까 더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남자친구의 사랑에도 감사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그러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관을 가진 여자라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순수하게 남자친구에게 요리나 안마를 해주는 여자인데 사실 저희 나이대쯤 되면은 집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제가 연애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은 남자가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안쓰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어깨도 주물러주고 힘내라고 스킨십을 해주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분이라면은 반드시 잡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기 남자를 안쓰럽게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부분이 되거든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은 귀여워 보이고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 요리도 더 해주고 싶어지고 안마도 해주고 싶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어떤 거냐면 남편이 하고 있는 노력이 자기와 가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더 감사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조건 없이 안마를 해주려고 한다거나 요리를 해주려고 하는 분이라면은 그 이 중에서 제가 별로인 여자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적은 여자인데 요즘에는 SNS에 자기의 모습을 공유하는 게 일상적이고 또 자기 사진을 올리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SNS를 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은 스마트폰 이용 시간만큼 그 사람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어플이 있죠. 이용 시간 등을 체크해주는 어플이 보통은 샀을 때부터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확인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은 보통 그냥 보여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 이렇게나 쓰고 있네. 어플 깔아서 봤더니 엄청 많이 쓰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여자친구한테 자기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먼저 오픈을 하고 얼마나 쓰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때 나오는 반응을 보면서 그 사람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적은지 아닌지도 알게 되고 평소에 어떻게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지도 알게 돼요.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요즘에 커뮤니티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SNS를 뭐 실제로는 하는데 비공개로 해놓거나 조심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보면서 그리고 어떤 앱의 이용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여자친구의 평소 생활 패턴이나 여러 가지 SNS 활용 여부나 사용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죠. 보통 SNS나 이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적다는 뜻은 타인의 정보나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시간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인에게 덜 의존적이거나 좀 적게 신경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 삶을 좀 생산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긴 사람은 업무 특성상 폰을 자주 이용해야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평소 일하는 태도나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20대를 허송세월하지 않은 여자예요. 저는 지론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은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사회에서 그 사람을 체크하는 그런 패턴이죠. 보통의 한국 여성 중에서 꽤 많은 수가 뭐 전부는 아니고 당연히 그렇진 않지만 20대를 즐기고 놀아야 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맛집 투어도 다니고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닌데 평소에 20대에서 어떻게 살고 열심히 살면서 이런 걸 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냥 20대는 뭔가 내 젊음을 느끼고 즐겨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친구보다는 20대를 굉장히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산 여자들이 좋은 여자들이 많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전체 여자가 그런 건 아니다 여염하는 거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바보도 아니고 여러 여자를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야기 나눠보면서 느낀 것도 있고 당연히 내 주변에 통계치 같은 것도 있는데 확실히 20대를 성실하게 살았던 친구들 이게 아까
저축률이나 이런 거와도 연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이든 돈을 모아놓지 못했어도 20대에 뭔가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이 당연히 좋은 여자들이 많은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게 있어요. 괜찮은 여자는 많고 괜찮은 남자는 없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여자분들은 자기보다 아예 못난 남자는 아예 만나지 않거나 자신의 머릿속에 가만히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남자는 만나는 여자의 스펙트럼이 자기랑 비슷한 수준도 만나지만 자기보다 못한 수준도 만나고 자기보다 잘난 여자도 만나요. 물론 그럴 수 있다면. 남자들은 만나는 여자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고 이 중에서 20대를 허송세월하는 여자들도 꽤 있었고 또 당연히 열심히 사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당장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도 20대를 허송세월하지 않고 무언가 뚜렷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은 여자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무언가 노력을 제대로 해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노력도 알아주거든요. 자신이 열심히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남들의 노력을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거나 내가 좀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애했던 친구들도 대부분 무언가 노력하고 있는 여자들이 많았고 그러면 반대로 남자친구나 남편의 노력도 쉽게 가치를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허송세월을 하고 20대 때 보낸 사람들은 20대 때 노력을 해보지 않아서 그거를 열등감으로 풀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게 있냐면 잘 나가는 사람들을 시기하기도 해요. 이 상대방이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떻게 저 위치에 갔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했던 노력을 가스라이팅해서 끌어내리거나 이러는 경우만 많아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반드시 잡아야 될 여자라면 20대를 굉장히 성실하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보낸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자는 잡아야 될 여자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많아요.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 좋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면은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잡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 또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